이슈는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가? 임금이 안 올라서 그런 거다. 임금이 안 오른 이유는 지금같이 성장을 하는데 안 나눠줘서 그렇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그 임금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배분을 안 해준 게 이제 우리가 2007, 8년 이후에 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근원 자체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그렇죠. 발견을 하신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나온 제일 근원부터가 뭔가 시작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맞습니다. 드는 거고요. 저는 근데 정말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분의 실수보다도 이걸 빨리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현 정부 시작할 때쯤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죠.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도대체 나온 얘기? 2017년도에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쓰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14년, 15년도에 컬럼을 쓰고 있었는데 네.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상황이 그렇죠. 됐죠. 네. 그래서 그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걸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14년, 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이 그림부터 사실은 그 그림이 나온 게 그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14년 그때 이런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온 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만드신 분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신 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당시에 초기에 네, 네. 청와대 여러 이제 네, 교수님과 학자들이 네. 소득주도 성장을 이걸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음. 얘기가요. 벌써 14년, 15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문제점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있고요. 네. 진단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선 진단부터를 얘기를 하자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아마 충격을 받을 거고 사실은 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뭐 책도 많이 나왔고요. 책에도 이 그림이 여러 군데 나오고 그다음에 뭐 경제학자들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2007년, 8년까지는 이게 거의 같이 비슷하게 오다가 움직이다가 그 이후부터 임금은 거의 정체 상태고 맞습니다. 생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은 정체 상태인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마침 2007년, 8년 그때가 언제였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이 네. 그 집권한 그 이후가 되는 거죠. 이슈는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게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가? 임금이 안 올라서 그런 거다. 임금이 안 오른 이유는 지금같이 성장을 하는데 안 나눠줘서 그렇다라는 걸 이 그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사실. 임금이 충분히 그 분배가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성장까지도 장애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이게 몇 개 이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진단을 가지고 이제 진보 진영의 학자들은 보통 이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립 관계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의 분배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진보 진영의 그 학풍이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에다가 케인스라고 하는 네네. 것은 그러니까 총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을 해서 경제를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러니까 다짜고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살 사람들이 사고자 해야 생산이 따라오는 그런 거다라고 거죠. 하는 네. 입장이 굉장히 결합이 됐다라는 결합이 된 말씀이시군요. 거죠. 예. 약간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그 공급 쪽에서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줘야지. 제대로 뭐 그죠. 돈도 그러니까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고 있으니까 사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텐셜이 나오질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도 뭐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정부가 그거를 북돋아 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서
성장이 그런 잘 거죠. 일어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 생각한 거고 사실은 약간 이제 무리수를 둔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은 옛날 같은 진보 학자들 그러면 분배를 이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노동의 몫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끝이었을 텐데 네.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임금 근로자는 저소득층이니까 저소득층은 소비 성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면 음.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좀 받아다가 이 음. 저소득층한테 나눠주면은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다. 음. 소비가 활성화되면 그게 성장으로 이어져서 투자도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이제 네.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예, 그렇죠. 예, 예. 임금주도. 네.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까 봤던 그림이랑 되게 비슷한 그림인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이제 성장과 임금이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은 충격적으로 갭이 없는데요. 글쎄요, 예, 네.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원해봐야겠다. 이 그림이 나오는지 뭐가 문제인지 봐야 되니까. 근데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괴리가.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자꾸 오른쪽 그림이 나와서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무슨 차이가 있나가 봤더니 왼쪽은요 뭐냐면은 이제 그 가치 창출하는데 가치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물건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파란색이 뭐냐면은 반도체를 몇 개를 만들었느냐 네. 기준으로 해서 네. 성과를 본 거고 네. 그 다음에 임금은 뭐라 했냐면 이 돈을 받아서 내가 빵을 몇 개를 사 먹을 수 있느냐 구매력 단위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이 결국은 그런 실질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물가 지수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물가 지수를 똑같은 걸 쓴 게 아니라 이 파란색 선에다가 쓴 물가 지수와 빨간색 선에다가 쓴 물가 지수가 다르다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파란색 선은 이게 국가 전체 GDP니까 국가 전체에 해당하는 물가 지수를 쓰는 거고 이 빨간색 선은 소비자들의 임금이니까 소비자들이 그 임금 가지고 나가서 결국 밥 먹고 빵 사 먹고 이런 데 쓰는 거니까 그 물가 지수를 이제 맞습니다. 쓰는 게 맞는 거죠. 예. 오른쪽은 이제 돈을 나눠준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60% 계속 나눠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왼쪽은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받아서 쓰려다 보니까 빵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네. 실제 임금은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저는 뭐 거시는 아니어도 이제 경제학 개론 같은 거 강의를 할 때는 맞습니다. 이제 GDP 디플레이터하고 소비자 맞아요. 물가 지수에 맞아요.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의 차이를 되게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석유가 안 나오지만 생활에서는 석유를 굉장히 가솔린 기반의 뭐를 많이 쓰니까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받는데 GDP에 반영되는 부분은 원가로 반영되는 정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굉장히 다를 수 다를 수 있는 있잖아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물가 지수를 뭘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IMF에서도 그랬다고 하고 하니까 알만한 분들이 왜 그러셨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저도 이제 이게 항상 하지만 차이를 항상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림을 긴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도 뭐 CPI고 GDP 디플레이터 롱 시리즈로 보면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쵸. 신경을 안 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라고 저는 보는데 근데 이렇게 네. 딱 그 어떤 특정 기간을 잘라서 자르면 다를 단기간에 수가 있죠. 부각해서 네. 보면 마치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는데 시기적으로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글로벌 문제의 기준에도 본질은 겹쳤고. 사실은 물가가 서로 다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서 나온 건데 처방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을 덜 나눠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셈인데 내가 기여한 건 이만큼 100을 기여했는데 맞습니다. 돈을 뭐 50밖에 못 받는다. 네. 예전엔 60 받았는데 네, 이게 그거는- 지금 문제였기 때문에 네,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오렌지 선에 포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얼마냐라고 그렇죠. 하는 걸로 비교해야 해야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왼쪽 그림은 음. 그렇게 다 빼고 해놓고서는 포함의 대상이 네, 똑같지가 않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렌지 선의 포함 대상과 그 그렇죠. 대상이 창출한 부가가치와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누락된 부분이 제가 찾아낸 게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음. 명확한 얘기고 네.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직원을 둔 자영업자에서 창출되는 잉여 부분이 빠졌어요, 왼쪽이. 그거를 예. 구체적인 거는 뭐 저희가 음. 뭐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쨌든 오른쪽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비교 거야.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네. 않은 문제를 발견을 맞습니다. 하시고 예. 그게 자영업자를 어떻게 그 예, 처리하느냐의 문제고 취급하느냐. 그 부분을 교정을 하면 다시 오른쪽 같은 그림이 나온다. 그런 거죠. 예. 예. 저는 왜 왼쪽에가 잘못됐을 거라고 미리 알 수 있었냐면 기업 자료를 보면은 명확하게 임금이 인건비가 오르면 올랐지 비중이 그렇죠.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가 있을 거라고 하고 이제 상세한 걸 봤더니 자영업자 부분을 잘못 처리한 게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처음에 아까 첫 번째 그림도 그지만 이걸 누구한테 대신 얘기해서 딴 사람이 좀 밝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말고 누군가는 이건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알리긴 알려야 이걸 되는데. 누군가 비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저 진짜 예. 사실 그 생각했어요. 와, 네. 이 박정수 교수님 진짜 평소에 사실 너무 경제학계 진중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맘만 먹으면 근데 그럴 마음이 사실은 그럴 수가 싸울 마음이 없으신 분이라서 네, 네, 본질적으로. 저는 근데 정말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이분의 실수보다도 이걸 빨리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서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 마음이 그래도 그게, 앞서셨으니까 예. 그래도 이 과정을 예.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면 그러니까 뭔가 그 임금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배분을 안 해준 게 이제 우리가 2007, 8년 이후에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근원 자체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그렇죠. 발견을 하신 네. 거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 얘기가 나온 제일 근원부터가 뭔가 시작이 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맞습니다. 드는 거고요.